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노화 과정에서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심리적 특성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처음에 조심성이 감소하고 그리고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감소하고 경직성이 감소하고 능동성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심리적 특성에서 보시면 노인들은 특이하게 심리적 특성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 이것은 이제 은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식욕부진, 그 다음 체중 감소,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그리고 기억력 같은 것도 저하되고요. 모든 일에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주변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우울증 경향이 증가네요. 그리고 조심성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조심성이 증가하고 의존성은 증가하고 그리고 경직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능동성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 증가, 이거 답이 이거고 증가. 네. 이거는 감소겠네요. 네. 다음 2번 문제를 보실까요? 다음 중 노인이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주변에서 현실화될 경우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녀의 결혼, 경제력 상실, 배우자 상실, 그리고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죽음이 주변에서 현실화.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 그래서 배우자의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그걸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보면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서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이거고 이쪽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나고요. 경제력 상실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답의 가장 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인권 보호 사업을 제공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들의 자살 예방 사업을 제공한다.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사업을 제공한다. 이라고 하는데 이거 노인 복지 사업의 유형 중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하는 일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거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답은 학대 행위자의 전문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답이겠고요. 단기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런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인권 보호사업이라든지 노인들의 자살 예방사업, 노인의 학대 예방사업은 아니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실까요? 장기 요양 인정갱신을 위해서 신청해야 하는 일정과 기간을 요양보호사가 바르게 안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기 요양 보시면 먼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유효기간이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세 번째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내에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4번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이내에 노인장기 요양기관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이거 같은 예시를 내가 2번 썼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장기 요양
신청은 보시면 보통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2번하고 똑같은 문제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사실은 장기 요양을 써야 되는데 같은 문제 두 번 그렇게 했네요. 그죠? 잘못 썼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장기 요양 인정서는 갱신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내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장기 요양 인정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기 요양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알 수 있고요.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종류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와 가족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 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장기 요양 인정서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의 결과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90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 신청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허리를 다쳐 한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때 산재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험급여를 타인에게 양도한다. 이거 할 수 없죠. 요양 중 사업장이 폐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치료비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보험급여액에 내 발생한 소득세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산재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답이 5번이래요. 그래서 산재 근로자와 관련된 산재 근로자, 산재 보험과 관련된 것은 사업장이 부도가 돼도 폐업해도 산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도 없고요. 조세라든지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내용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동안 유효하고요.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산재 발생 후 3년이나 5년 이내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치매의 인지장애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진압력 저하, 그 다음에 망상과 우울증, 그리고 초조 및 공격성, 환청과 한시를 보인다. 보시면 인지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저하라든지 그 다음에 진압력 저하, 그리고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고요. 실행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실행 기능 저하라는 것은 몸매 무사가 흐트러지고 지저분하게 인상을 준다는 것이고요. 시공간 파악 능력이라는 건 자주 다니던 곳을 길을 헤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진압력 저하의 이거 인지장애 중에 하나가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조라든지 공격성이 보이고요. 망상과 한청, 환시, 수면 장애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기능 장애고요. 요 다음은 정신행동 증상이다. 그러면 다음에 증상의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운동하면 악화가 되고 안정하면 호전된다.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중을 조절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좋은 운동은 수영이라든지 체조, 그 다음에 걷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하도록 해야 되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를 말하고요. 뼈세포가 상실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에는 뭐가 가장 좋냐면 칼슘 섭취, 칼슘을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칼슘 섭취할 때 비타민 D하고 같이 하면은
칼슘의 섭취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해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게 고관절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골연화증이라는 것은 약간 골다공증하고는 다르지만 약간 우리 뼈 석회화 이상으로 인해서 뼈에서 칼슘이라는 인이 점차 소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연해지는 것이 골연화증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중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험 진단 시 금식은 좋지 않다. 급성 위험을 방치하면 만성 위험으로 진행된다. 새벽 1시에서 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다. 위험은 위벽의 근육층에서까지 손상된 위장병이다. 만성 위험은 식후에 바로 속이 쓰리고 따갑다. 이게 답은 급성 위험을 방치하면 만성 위험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 진단했을 때 금식을 급성 위험이 있을 때는 약간 하루 정도 금식하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미음이나 유동식으로 부담 가지 않은 음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새벽 1시에서 2시 이거와 위벽까지 근육층까지 이거는 위궤양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네. 위궤양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보통 위염은 식후에 3시에서 4시간 후 공복 시에 발생하는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이거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중 노인의 영양 상태를 관찰할 때 관찰 시에 영양 부족의 지표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고 탈수되고 신체 기능이 증가되고 신진대사율이 증가되고 배변 양상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에서 영양 부족 지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체중이 감소하겠어요. 그리고 체중을 감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이 저하될 것이고요. 증가가 아니라, 그리고 마르고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주 피로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 인지 수준에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감도이고, 그리고 상처 회복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답은 상처 회복 지연, 그 다음 탈수, 그 다음 배변 양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가나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2등급을 받고 낮에도 주로 침상에서 누워서 생활하면 어르신이 소변 보고 싶어라고 말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 장기 요양 등급한 2등급은 보통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75점에서 이상에서 95점 미만이래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1등급이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분은 상당 부분을 도움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침상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변 보고 싶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기저귀 같은 경우는 요실금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채우는 게 아니라 반감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유치도뇨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삽입해야 되고요. 간이변기를 대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대상자 엉덩이를 들 수 있는 경우는 그냥 다리를 구부려서 엉덩이 들라고 하고, 만약에 그지 못한다 그러면은 치기로 해서 변기를 대주고 나서 침상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동 변기는 대부분 침상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럴 때 서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고요. 화장실로 모시고 간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1등급은 보통 95점 이상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해야 되고,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4등급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 일정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5등급하고는 보통
치매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 치매 대상자, 그리고 경증 치매로 해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45점 미만에서 치매로 확인받은 자인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로 확인되면 경증 치매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쥐약간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대상자의 입안에 너무 깊숙이 닦아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입안 닦아내기에서 보통 입안 닦아내기를 할 때는 우리가 꺼즈로 가면 서랍자라든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할 때 너무 깊이 내용이 되면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안 닦아내기 환자들은 치아가 없거나 연화 장애가 있는 대상자한테 할 수 있고요. 의식이 없는 대상자, 그리고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드릴 때는 앉거나 앉는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 그리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반자리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반신을 높여주고, 그리고 닦는 순서는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입, 천장, 혀, 볼 안쪽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깊이 되면 구토나 살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이라고 했네요. 이건 체위 변경, 치기로 할 때 그거 했습니다. 이거 원칙은 뭐냐면 보통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되면 오른쪽으로 돌려면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대상자의 오른쪽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도 하고, 그리고 옆으로 돌릴 때 우리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눕힌다고 했으니까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올려놓아야겠죠. 그리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 위에 손을 대고 나서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잡고 조금 뒤로 빼서 좀 더 편하게 하고 어깨도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시라고 되어 있네요. 잘 안 보이니까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시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 피부가 붉게 변해 있으며 수포가 작게 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선 우리가 욕창의 단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알코올솜으로 가져와서 소독해 준다. 욕창 예방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이 닦아준 뒤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수포를 반으로 터트린 후에 관찰한다. 많이 움직이도록 물질을 태워준다. 일단은 욕창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보통 발적이거나 열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피만 손상되어 있고, 그리고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있거나, 이거는 2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물집이 있으니까 2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생기고, 그리고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생기는 단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럴 것보다는 욕창 예방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욕창 예방 조치라는 건 단계별로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솜으로 그 부위를 닦아준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욕창에서 드레싱 같은 거 할 때도 알코올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닦아주는데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뭔가 의학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장 좋은 답은 욕창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보고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창은 매일 피부 상태를 관찰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질 같은데 1시간마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젖은 시트 같은 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대 시트 바로바로 펴주고 주름을,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떼서 서로 마찰당하지 무릎 같은 거나 그런 것에, 그 다음에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아야겠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베넷 도넛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주머니 같은 것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면 조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그다음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요양보호사에게 직업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직업성 감염, 식욕 과다보다는 식욕 부진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직업성 감염을 의심한다면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중 감소일 것이고 안면 홍조, 이건 답이 되겠네요. 체온 저하, 체온 증가고 감염이니까 혈당 저하, 이거는 저하도 될 수 있지만 증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요 직업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안면 홍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은 배해 감지기에 대한 대상자가 배해 또는 길리름 문제의 행동을 보일 때 필요한 복지 연구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배해 감지기겠네요. 그죠? 그리고 배해 감지기는 구입 품목이나 대여 품목에서 대여 품목이 되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자세 변환 연구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체질 변경할 때 하는 건데 구매 가능하고요. 보행보조차도 구매 가능하고요. 미끄럼 방지용품 구매해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용 경사로 요번에 새로 바뀌었는데, 경사로 같은 경우도 집안에서 하는 것은 구매하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 하는 것은 대여입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도 구매 가능하고 대여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뇌졸중으로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또는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피한다. 문자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유 명사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이거는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뇌졸중으로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소음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대화할 때, 그리고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같이 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서 비언어적이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 손짓, 발짓 이런 거 다 사용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잘 표현했을 때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다 된 경우 예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답이 이거겠네요. 네. 그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17번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에 복지관을 수영하러 가는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여가활동 운동에는 자기개발, 가족중심, 종교참여, 사교오락, 운동활동, 소일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매주라고 했으면 수영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운동활동이 되겠네요. 그죠? 운동활동. 그리고 자기개발 같은 거는 책 읽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독서교실, 창작활동, 악기 연주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소일활동에는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보기, 텔레비전, 퍼즐놀이, 종이 접기 이런 것들. 사교 오락하는 영화라든지 연극 보러 가고요. 전시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 중심 활동은 같이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작성할 수 없는 기록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그리고 상태 기록지가 되고요.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은 상담일지가 되겠네요. 그죠? 네, 상담일지. 상담일지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